최근에 어떤 공중파 TV에서 나왔었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룬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한전과 같은 기업을 민영화했을 때 나오는 결과, 그러니까 서민들은 전기도 켜지 못하고 사는 일부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서민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뭐 요금 인상 관련해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항상 드릴 말씀이 항상 주가에는 참 호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는 것이고, 이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그 흐름 자체는 실제적으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든 안 좋든 올라간다는 거죠. 수요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수요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좀 올리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보면은 어떤 조금 전에 유틸리티 섹터도 마찬가지고 음식료 내수 섹터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가 가격을 통한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로 표현되는 겁니다. 어떤 규제의 어떤 완화로 표현되는 섹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올해 아마 2012년도부터 가장 시장의 화두가 한전과 한국전력, 가스공사 관련해서 유틸리티 섹터가 이런 요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좀 계속 갔지 않나 보기 때문에 가장 탑픽으로 보실 때는 사실 한전,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진 게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담으로 언젠가는 초코바이 하나가 2, 3천 원 할 때까지 2, 3천 원까지 올라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이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이슈를 좀 짚어봤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의 장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호재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3%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좀 반영된 만큼 지금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세 번째 이슈는 카지노 관련한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이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해서 카지노 3개를 영종도에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과 관광 부문 활성화 이런 호재가 좀 작용되지 않을까, 호재 부분으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이 이슈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어제 보니까 이제 인수위에서 실제적으로 영종도 복합 산업단지 내에서 외국 어떤 카지노 3, 4 정도를 설립 허가하겠다 이런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 9월 정도에 사전 심의제 거론되면서 사실 송도 저쪽 인천 쪽에 복합 발전단지 쪽에서 고용 창출입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사실은 정부에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제안한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니까 일본의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미국계 업체인 리포앤시저스가 실제적으로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왜 정부가 카지노는 사실 도박 아닙니까? 사행산업인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주진다. 여기에 잠깐 고민할 수 있습니다. 딴 거는 다 규제합니다. 딴 거는 규제하는데 이거는 카지노는 솔직히 말해갖고 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니면 도 아닙니까? 사실 상당히 심각한데 왜 하는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고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카지노 산업 하나가 들었을 때 이미 미국의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카지노에 눈독을 들인 것은 그것이 엄청난 산업 파장,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약간 사행산업이라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로 생성되는 부가가치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은근슬쩍 허용을 해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전 심의제가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오늘 사실 저는 파라다이스 3사 좀 카지노 3사 좀 빠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빠지는데, 사전 심의제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외국계가 됐든 간에 이제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본금도 3억 달러 이상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삽을 퍼야 됩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허가를 해줬는데 사전 심의제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사업 계획서만 있으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이제 상당히 외국계의 어떤 국내 카지노 진출을 상당히 규정을 완화시켜 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런 이슈가 9월 달에 나왔을 때 GK라든지 파라다이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위에도 실제적으로 오늘은 별 영향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왜 영향이 작냐 하면은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허용이 된다 그래도 기간적으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2018년부터 빠르면은 2020년 정도 가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아주 단기적으로만 조정을 받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근데 저는 큰 그림에서 보면 아까 저는 카지노 산업은 계속 커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거꾸로 생각할 때
그만큼 가지는 사람이 돈이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에서 그 생각하는 이번 그 복합 담지를 통한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계략적으로 직접 고용 한 3만 개, 간접 고용 5만 7천 개까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걸 이야기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계속되는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의 유입 효과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영종도가 동방권에서 저는 카지노의 큰 흐름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적으로 국내에 계속 카지노 업체 주가들이 잘 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작게 봤을 때는 사실 중국 애들이 일본 친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마카오로 바로 내려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중국 정부 당국의 규제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내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많이 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작년 정도에 중국인 관광객의 비자 요건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들을 조금 짧게 정리해드리면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뭐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이 만약에 이런 이슈를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그건 단기적 조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카지노 사람이 커지는 것이다 보는 것이고 약간 역발성적인 관점에서 옆에서 친구가 수혜가 되는 종목을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면 바로 저는 코텍과 호텔신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업체 떼고요. 그러니까 코텍이라는 회사는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죠. 전자칠판 관련해서 거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카지노만 보지 말고 카지노에 부가 사업을 하는 업체 바로 코텍이라는 종목 그리고 호텔신라는 왜 그렇죠? 지금은 물론 실적 우려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국내 최대의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약간 사이드 측면에서는 항상 카지노 이야기 나올 때는 코텍이나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도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도 좀 우세한 쪽을 살펴보면은 카지노 산업은 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용이라든지 항공, 숙박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영종도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고용 효과도 1만 명 이상 창출된다는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은 코텍과 호텔신라가 나왔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하 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옆으로 파생될 수 있는 산업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신다면 아마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년 OLED TV를 선보일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작년이죠. 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팀장님, 이 두 기업의 싸움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특허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지난해부터 삼성과 애플도 많이 싸웠습니다만은 국내 가전업계 쪽에서는 삼성과 LG도 사실 만만찮게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싸움 자체가 거의 대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번에 CS 2013에서도 처음에 이제 스마트 TV 할 때 LG전자가 88인치급 울트라 HD TV 이야기 먼저 잠깐 나왔었죠. 스마트 TV.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시 55인치급 약간은 커브더 OLED TV 나왔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장에서 나온 것이 삼성전자에서 약간 이제 플렉서블 스마트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IT 쪽에서 계속적으로 누가 먼저 출시를 하냐 이것 자체가 어떤 기업의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특허 분쟁이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삼성이 아마 가전에 들어온 지가 한 40년 정도 됐죠.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가전 들어올 때 LG가 초반에 가전 이야기 말씀드리면 LG 옛날에 사온 거 럭키 금성 아닙니까? 골드스타죠. 제가 어릴 때 TV 골드스타 봤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계속 치고 오면서 이제 약간 지금 현재는 TV보다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쟁으로 좀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2011년도 불과 한 2년 전에는 삼성과 LG가 3D 입체 TV를 놓고 좀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원빈이 그때 팍 하던 광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3D 입체 광고. 그것 때문에 좀 싸움을 한다. 그때는 그냥 서로 약간 시비 거는 정도였는데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12월 26일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삼성에 대해서 갤럭시 탭 10.1에 대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당히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삼성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원래 디스플레이 쪽은 항상 삼성이 1위, LG가 2위라는 약간 그런 걸 좀 갖고 있었는데 최근 조사된 일부 이제 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미국계 디스플레이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LG가 삼성을 뛰어넘었다. 그런 이야기 잠깐 나오다 보니까 자존심에 상처 입은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두 회사의 경쟁 자체가 국제 표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었어요. 국제 표준, 신뢰로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무슨 충전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LG의 무슨 충전 기술, 삼성의 무슨 충전 기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국제 표준 정도가 아니라 애플이 삼성과 싸웠던 것처럼 바로 도용 이들이 뺏기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 요거는 상당히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삼성과 LG의 싸움은 오히려 치킨 게임으로, 즉 성자가 만약에 독식하는 치킨 게임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글로벌 업체의 IT 쪽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삼성하고 LG하고 싸울 때는 누가 잘 가느냐 하면 밑에 있는 부품주들이 잘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삼성이 납품하는 회사, LG가 납품하는 회사에 따라 누가 이기는 쪽에 조금 주가 탄력성이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다리 걸친 부품 회사들이 잘 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 볼 때 저는 뭐 두 메이지 업체 자체는 IT 강국의 어떤 진행 그리고 오히려 관련 작은 부품 회사의 수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CES 2013년에 대한 뉴스를 같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소니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과 LG가 신제품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소니도 막 급한 마음에 디스플레이 제품을 내놨다가 블루스크린이라고 하죠. 오류가 나서 대표가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다가 굉장히 당혹하는 그런 화면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사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두 기업이 경쟁을 통해 성장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IT 부품주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복 팀장과 함께 이슈앤뉴스 진행해 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